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텔넷 서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넷 서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상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존재하겠죠. 서버가 존재하고 클라이언트가 존재할 텐데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PC를 개발자가 그 서버를 같은 사무실 안에다 두고선 운영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환경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 IDC 센터 같은데 서버를 맡겨두죠. 거기다가 맡겨두면 24시간 전원 관리라든가 뭐 냉난방 관리라든가 그래서 항온 항습기, 무정전 장치 뭐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통상은 서버를 IDC 센터에다 맡겨요. 뭐 서버를 통째로 호스팅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IDC 센터 좀 안정적인 곳에다가 맡기죠.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맡겨놓고 서버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매번 IDC 센터에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뭐 들여보내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서버 쪽에다가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텔넷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접속해서 명령을 텍스트 모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텔넷이라고 얘기를 해요. 텔넷이라고. 물론 텍스트 모드예요. 텍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서버 환경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본 적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터미널 그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서버 쪽에 리눅스만 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웹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웹 서버를 깔아야 되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싶으면 또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언어가 뭐 이를테면은 PHP라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PHP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PHP를 깔아줘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서버에다가 깔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를 깔아주던 간에 이를테면 웹 서버를 깔았어요. 아파치를 깔았어요. 그러면 아파치에다가 무슨 명령을 내린 거나 아파치를 실행시키거나 뭐 그럴 때는 뭐를 하느냐? 이 텔넷으로 접속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웹 서버라든가 FTP 서버라든가 뭐 텔넷 서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오늘은 텔넷 서비스를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자, 전체적인 루틴을 한번 보면 맨 처음에 텔넷 서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편집을 할 거예요. 조금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텔넷 전용 사용자를 생성을 할 거예요. 사용자가 생성이 돼 있어야 서버에 접속이 되겠죠. 그리고 텔넷 서비스를 시작을 이제 가동을 시키죠. 가동을 시키고 포트를 열어주고 포트는 23번 포트를 쓰는데 23번 포트요. 그런데 결국에 방화벽에서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실제로 접속하는 방법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자, 터미널을 열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텔넷 서비스가 우분투를 깔 때 같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내 우분투에 깔려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D 패키지라고 PKG라고 쓰고 그 다음에 L 옵션을 주고 그리고 텔넷이라고 칠게요. 텔넷 D라고 치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그러면 매칭되는 그 패키지 이름이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를 할 때는 apt-get 명령어를 써서 설치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sudo 명령을 먼저 써줄게요. sudo 명령을 먼저 쓰고 apt-get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Y 옵션 주고 install
이렇게 쳐주고 엔터키를 쳐볼게요. 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자, 쭉 설치가 되죠. 자, 설치가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설정 파일을 편집해 준다고 했었는데 etc 루트 밑에 etc 밑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 놓고 그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동하고 작업을 하는 게 조금 편하니까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이동할 때는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 쓰면 되겠죠. 그래서 cd 루트 밑에 etc 하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etc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xinet.d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동이 됐죠. 자, 여러분들한테 현재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를 표시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루트 밑에 etc 밑에 xinet.d라고 쳤어도 한 번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겠죠. 매번 윈도우에서 탐색기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텍스트 모드로 되어 있으면 머릿속에 그거를 그리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하나하나 칠 때도 주제와 상관없이 cd 명령어는 뭐 ls 명령어라든가 cd 명령어는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등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익혀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여기다가 텔넷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파일을 만들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였어요? 터치였었죠? 터치하고 텔넷이라고 치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엔터키를 쳐볼게요. 아, 수도를 안 쳐줬군요. 수도를 쳐주고 엔터키를 쳐줄게요. 자, 생성이 됐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쭉 보면 여기 생성이 됐네요. 그죠? 여기 빈 상태로. 자, 그리고 VI 에디터나 G 에디터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요 텔넷을 안에다가 설정을 해줄 텐데, 아직 VI 에디터가 익숙하지가 않을 테니까 G 에디터를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VI 에디터를 입력을 해도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G 에디터하고 텔넷이라고 쳐주면 되겠죠. G 에디트 텔넷 이렇게 치고 엔터키를 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디터가 떴어요. 그리고 텔넷이죠. 리드 온리로 떴네요. 수두를 쳐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수두 하고 G 루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파일을 여니까 오류는 아니지만 워닝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거나 혹은 불안한 경우에는 지난번에 알려줬던 수두수를 가지고 루트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수두수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뭐냐면 수두수라고 하면 프롬프트가 변해요. 그죠? 샵으로 변했었죠? 그 다음에 루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루트 권한으로 됐죠? 화면을 좀 클리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G 에디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루트니까 더 이상 수두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G 텔넷을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뜨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자, 여기다가 뭐를 쳐주냐면 자, 여기까지 쳐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천천히 치고, 그리고 자, 틀린 데가 없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확인이 됐으면 우리가 저장을 할게요. 이 세이브 있죠? 저장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루트에서 여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에. 그죠? 안 그럼 관리자 모드 루트 권한으로 들어왔다고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 저장이 됐네요. 잘 저장이 됐으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냥 빠져나가기로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랬었죠? 유저를 하나 만들어 준다 그랬었죠? 유저를 하나 만들어 준다 그랬으니까 add user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어죠. tell user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엔터키를 치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간단한 거 잊어버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다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었죠. 자, 일단 건너뛰고 yes 하고 엔터키 치면은 잘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사용자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일단 해줘야 될 게 뭐죠? 텔레 서비스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죠. 서비스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서 별다른 메시지가 없으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을 만약에 이거를 껐다 켰을 때도 계속 실행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매번 서버를 온오프 할 때마다 매번 들어와서 실행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설정을 해둘 거예요. 여기를 이네이블로 바꿔주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됐죠?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서비스의 자동 실행으로 설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껐다 켜도 시스템이 껐다 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명령은 지금 기동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은 스테이터스예요. 그래서 요 enable을 스테이터스로 바꾸고 실행을 해주면 지금 상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액티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X로 빠져나오면 되고 컨트롤 Z로 빠져나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텔레포트를 23번 포트로다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명령을 치고 엔터키를 치고 그러면 우리가 23번 포트를 방화벽에서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3번 포트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이렇게 IP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게 자기 IP 주소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잘 메모를 해둬야 돼요. 자, 요거를 잘 메모를 해두고, 한번 깨끗이 클리어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해보면 되겠죠. 클라이언트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VMware가 설치되어 있는 이 원래 PC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접속을 해볼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텔넷 서버에 접속하려면 텔넷 클라이언트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게 아니고 그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데 텔넷 클라이언트 같은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탑재는 돼 있으되 서비스는 제공을 하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자, 요거 메모해 놓은 건 지우지 않고 그 밑에다가 한번 자, 제어판에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고 쭉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기능을 쭉 검색을 해요. 그래서 창이 하나 뜨는데 스크롤해서 조금 내려오면 요런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크롤해서 여기 중간쯤 스크롤해서 내려오면 여기에 보면 텔넷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 체크를 딱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요. 조금 한 몇 분 걸리니까 좀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CMD 있죠, CMD 커맨드 화면, 그 윈도우 커맨드 화면에서 사용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윈도우 커맨드 화면을 우리가 잠깐 보고서는 할게요. 자, 윈도우 화면에서 윈도우에서 CMD 치면은 검색하면은 우리가 이거 실행시킬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설치를 먼저 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그 설치가 안 된 프로그램이라는 무슨 메시지가 나와요. 어떤 메시지냐면 내 거는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데 보통은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텔넷은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페이지 파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텔넷이라고 치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되고, 자,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면 텔넷 치고 요 IP 주소 있죠? IP 주소 요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했으면 CMD에서는 우클릭만 하면 그 복사된 게 그대로 여기 페이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클릭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구태여 쳐주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포트 번호를 다르게 설정했다면 23번이 아니라 다르게 설정했다면 포트 번호를 쳐줘야 되지만 통상 텔넷 서비스는 23번 포트를 열어준다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안 쳐주면 그냥 23번 포트를 열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우분투가 돼 있고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사용자 만들어 놨던 거 있죠. 그걸로 다 들어가면 돼요. 사용자 만들어 놨던 거 텔 유저라고 했었죠. 텔 유저라고 쳐주고 엔터키 치고 비밀번호를 쳐주고 엔터키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텔 유저로다가 우분투에 접속이 된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가서 우리가 뭐 ls 명령을 친다든가 다 리눅스 명령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루트 권한은 없지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엑시트 해주면 빠져나와요. 윈도우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용자를 만들어 주기는 했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자기 그 아이디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도 들어가져요. 실제로는 유저를 생성 안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우리 같이 지금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등록했던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왔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그게 서비스라는 걸 조금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호스팅 회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버에서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회사나 기업이나 그 팀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렇죠? 서버 하나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들어가요. 호스팅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웹 호스팅 그러면 서버 하나가 통으로 어떤 기업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여러 조각을 나눠가지고 여러 기업, 수십 내지는 수백 개의 기업이나 단체들, 개인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아이디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텔레 서비스를 하나 텔레 서버를 깔고 서비스를 줄 때는 항상 새로운 계정을 생성을 해서 할당을 해주는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버 관리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특별히 서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 관리자한테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아이디 하나 생성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 아이디 가지고 자유롭게 지금처럼 들어와서 서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CMD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빠져나올 때는 엑시트로 빠져나온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텔레 서버를 설치를 하고 설정 파일을 입력을 하고 사용자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텔레 서비스를 기동을 시켜서 늘 기동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러니까 늘이라는 거는 리부팅해도 기동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방화벽을 열어줬어요. 23번 포트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접속을 했는데 만약에 윈도우에 텔레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설정 파일을 편집을 했었죠. 텔렛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편집을 했었는데 거기에 스페링이 틀리다거나 혹은 이퀄이 안 붙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고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했는데 붉은 메시지들이 오류 메시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텔렛 파일을 열어서 정확히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요거니까 잘 기억해 놨다가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텔레 서버 설치와 텔레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